네,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는 천동입니다. 풍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에 머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어떤 공간이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등고잡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선 스스로 낮출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청소라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들 집안의 그 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스스로의 내 몸을 낮추는 것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내 삶이 여러 가지로 어질러져 있고 정말 어떻게 해도 답이 없다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집안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것부터입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들, 부자들이 말하는 그런 책들에 대해 항상 청결과 청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길 원하시고 더 풍족해지길 원하신다면요, 등고잡이의 마음으로서 어떻게 집안을 관리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어떻게 청소를 하면 되는지를 찬찬히 보시면서 삶에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삶의 지혜와 풍수의 이치, 그리고 내 스스로 명당을 찾는 방법을 공부하고자 하신다면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열리게 되는 아파트 풍수론, 저희 강의를 꼭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껏 생각하지 못했던 청소를 해야 되는 곳, 그 첫 번째는 바로 문고리입니다. 문고리, 여러분들 한 번쯤 닦아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청결하신 분들은 신경 써서 잘 닦으시는데요, 털털하신 분들, 그리고 정리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문고리 아마 한 번도 신경도 안 썼을 겁니다. 근데 사람 몸 중에서 더러운 곳 중 하나가 바로 손입니다. 왜? 이것저것 많이 만지니까요. 자주자주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더러운 손이 항상 또 닿는 게 바로 문고리인 거죠. 뭐 문을 발로 열진 않지 않습니까? 손으로 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문고리 오늘부터 한 번쯤은 잘 닦아주시면 좋고요. 이 문고리와 비슷한 거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도어락이죠. 도어락도 안쪽만 닦지 말고 바깥쪽,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쪽도 한 번쯤은 닦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이왕 닦는 김에 밖에 또 닦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집 문 앞 고 요만큼이라도 그냥 닦는 신용이라도 한번 쓱 하고 하면은 분명 요거는 진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옛날에 주택에서 많이 살았던 그런 시절에는 새벽이 되면은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집 문 앞도 쓸고 남의 집 문 앞도 쓸고 복도도 쓸고 다 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했지만은, 지금 공동주택이 되면서부터 뭐 아파트를 당연히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계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지만은, 어쨌든 그 시절에 그렇게 우리가 전부 다 어떤 공간에 대한 의미로서 나도 깨끗하게 하고 남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머무는 공간들 전부를 다 깨끗하게 하는 그런 마음 덕분에 빠르게 우리가 잘 살게 되지 않았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현관문 앞도 법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그런 공용 공간이지만은 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내가 머무는 공간이니까 내 운들이 집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깨끗하게 그렇게 해놓는다 라는 측면으로 한 번쯤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창틀이죠. 이 창틀은 그동안 제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주신 분들은 분명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창틀 저도 닦기는 닦습니다만은 참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2, 3일 뭐 밖에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면은 창틀에 또 까맣게 쌓이고, 제가 사는 동네가 이렇게 비교적 깨끗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지가 쌓이는데 아마 도심에 지내시는 분들은 더 심할 겁니다. 그러니 더 자주자주 닦아주시고, 이 창틀 왜 닦아야 된다라고 했죠? 바로 밖에서 들어오는 그 바람이라든지 외부 공기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드나드는 통로에 그 사이에 먼지가 잘 끼어 있다? 그러면 그 먼지가 또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그 먼지 여러분들이 다 섭취하고 싶은 거 아니면은 오늘부터 창틀도 한번 잘 닦아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 이제 주방에 한번 눈을 돌려보자고요. 주방에 어디에 우리가 손을 안 닿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집안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안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손이 닿지 않았던 곳은 어딘지 살펴보시고 그곳을 찾아서 먼지를 닦게 된다면은 마치 지나가다 돈을 주신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끼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그 좋은 운이 쌓이게 되는 거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주방에 늘 개수대를 깨끗하게 닦는다고 닦았는데 이 개수대 안쪽만 신경을 썼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안쪽에 그 가장자리 윗부분에는 또 그렇게 곰팡이가 끼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깨끗하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집도 분명 그럴 겁니다. 자, 그런 찾는 재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방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소지품으로 가게 됐을 때 가장 우리가 손에 많이 쥐고 있는 거 바로 핸드폰이죠. 그래서 핸드폰은 가급적이면 외출하고 들어와서는 그 알코올솜 가지고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가방 밑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바닥에 외부의 바닥에 내려놨다가 다시 집으로 가져오는 것들은 항상 밑바닥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거고, 다음으로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죠.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 청소를 하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바로 집안에 있는 나 자신, 그리고 나 자신 속에 있는 그 생각과 마음에 대한 겁니다. 여기를 우리가 한 번쯤 청소를 해야지 혹은 비워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 아마 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비워지고 내 생각이 비워지신 분들일수록 집안은 더욱더 깔끔해질 수가 있고,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산만한 분들일수록 집안이 똑같이 어질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집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각과 마음도 창틀에 낀 먼지를 닦는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의 마음들, 버려도 될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작업 중 대표적인 게 일기를 쓴다라든지 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직접 글로써 적고 표현을 하고 쓰다 보면은요, 그 생각들이 정리가 되게 되고, 생각보다 뭔가 화가 나는 상황을 적어도 이게 객관화되면서 화가 풀리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고,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부유하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글자로 옮겨냈기 때문에 더 내 마음에 대한 것을 객관화해서 쉽게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명상까지 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삶 자체가 쾌적하게 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흙탕물 속에 있는 그런 것 같은 기분을 느끼다가 명상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비우고 가만히 내 호흡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부유하던 흙탕물 같은 그 잡스러운 것들이 착 가라앉게 되고 본질적으로 깨끗해진 상태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어떤 종교적인 측면으로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눈 감고 호흡만 하시면은 그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집,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모두 다 닦지 않았던 것들 오늘 한번 싹 돌아보시고 정돈하셔서 그렇게 깨끗하고 비워진 공간에 더 좋은 것들 많이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가구와 소파 밑바닥입니다. 제가 종종 거실 풍수에서 소파 밑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바닥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집안 구석구석 우리가 챙기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혹 어떤 분들은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사하기 직전까지 절대 이 밑을 청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파 밑에 한번 싹 밀쳐보십시오. 거기 먼지 뭉치들이 델델델델 굴러가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세균도 나오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거미들, 진드기들도 발생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벽면입니다. 와, 벽면까지 청소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물론 매일 닦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벽면이라 할지라도 먼지가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닥에 놓여져 있는 이 수평면뿐만 아니라 바로 세워져 있는 이 수직의 벽면에도 먼지가 붙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빛을 비춘다라든지 햇빛이 뜬다라면 벽면에 먼지가 끼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을 거니까요. 특히 구석진 음지, 벽과 벽 사이에 붙어 있는 그 모서리 부분이라면은 더 쉽게 먼지가 쌓이고 특히 거미줄이 쳐져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산 집에서 거미줄이 쳐져 있고 먼지가 쌓이는 거 그렇게 좋지 않으니 한번 여러분들 집안 구석 그리고 벽면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손대지 못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기 필터와 통풍구입니다. 특히 외부와 내부를 이어주는 이 통풍구, 집안에 나쁜 기운을 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이 통풍구에 먼지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이게 오히려 우리 집안에 먼지가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불순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을이 됐는데요. 아직 여름에
열심히 쓰셨던 에어컨 필터 청소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집안에 공기청정기 두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물론 제가 사는 공간은 원체 공기가 좋다 보니까 집안에 공기청정기를 두진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제품들의 필터를 잘 청소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당장 꺼내가지고 얼른 깨끗하게 하시고 햇빛에 잘 말리셔가지고 내년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실내의 식물들입니다. 식물에 정말 정성을 들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은 저도 사실 이 식물에 엄청 공을 들이는 편이 아닌지라 식물 표면에 잎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먼지가 끼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 정화를 해주고 집안의 생기를 북돋아주는 이 중요한 식물에 먼지가 또 너무 끼면은 보기 좋지 않으니까 시간이 되실 때 식물 표면도 정성스럽게 한 번씩은 닦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문고리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서 들여다보니까 집안에 있는 변기보다 더 더러운 게 문고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매일매일 손은 대지만은 여기를 잘 닦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출장을 갔던 그 집에서도 가구에 문고리가 녹이 슬어가지고 그대로 녹이 슬은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었던 것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매일 손을 대다 보니까 등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문고리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청소 도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코 밑에 이렇게 치약이 묻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 그 치약 냄새가 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이 청소 도구 자체가 더럽다면은 아무리 비질을 하고 청소를 해도 집안은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러니 청소 도구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먼지가 뭉쳐있다라든지 머리카락이 뭉쳐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깨끗하게 빼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캐비넷, 문, 그리고 액자의 모서리 부분입니다. 이제 조만간 판매가 종료될 저희 복바라기 액자 참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는데요. 복바라기 액자를 걸어 두시는 것도 좋고 집안에 여러 의미 있는 액자를 걸어 두셨겠지만은 이 역시나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특히 모서리 부분은 우리가 손을 잘 닿지 않다 보니까 액자 윗부분도 한 번씩은 먼지를 털어주시거나 걸레로 닦아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옷장 바닥입니다. 옷장 바닥도 의외로 손 잘 안 대는 곳 중에 한 곳이죠. 하지만 옷은 이 외부와 내부를 맞닿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당연히 옷장 바닥에는 외부에 먼지와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 옷장 바닥도 한번 또 쓱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 아홉 번째로는 조명입니다. 천장 등에 있는 조명에 벌레들이 모여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곳곳에 둔 이 포인트 조명들, 스탠드를 보게 되면은 이 역시나 청소 잘 못하고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넘기는 곳 중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유용한 도구인 풍수소품인 이 스탠드가 제대로 잘 작용이 될 수 있도록 스탠드와 전등 그 주변도 깨끗하게 먼지를 훑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책장 속에 있는 책들입니다. 볼 때는 여러분들 읽겠지 싶어서 사놓았던 그 책들 책장 속에 한번 쌓이게 되면은 이사할 때까지 손 안 대시는 분들 많으시죠? 뜨끔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 지금 청소하시는 김에 책장 속에 있는 책들까지도 같이 먼지 한번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돈복 재물운뿐만 아니라 좋은 운들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고자 한다면요,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집안에서 어떤 기분이 느껴지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출장 컨설팅을 나가서도 의뢰인분들에게 항상 먼저 질문을 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곳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에 처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그것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즉 우리 집안에서 어떠한 그런 느낌과 기운의 흐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할 줄 아는 거, 이건 정말로 중요하고 또 어렵기도 한 일입니다. 사실 기운이다라고 하면은 되게 막연하거나 혹은 미신처럼 느끼시겠지만은 이걸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미신에 가까운 분들이 많죠. 이런 기운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그대로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느껴지는 향, 여러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칭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피다 보면은 이게 어떠한 점이 좋냐면요. 집에 어떤 걸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여러분들의 삶과 습관 속, 일상 속에서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씩 돌아보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이 공간에 대한, 풍수에 대한 이치를 알고 삶에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오묘함인 겁니다. 이걸 느껴보신 분들은 정말 계속해서 내 집안을 잘 살피고 깨끗하게 만들고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곧 삶에 영향을 미쳐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공간, 더 좋은 삶으로 궁극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진정으로 잘 살고자 한다면은 내가 머무는 공간이 어떠한지 그 기운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저분하고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고 집을 돌아보십시오. 생각보다 지저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지저분한 것들을 나는 그걸 지저분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너무너무 쉽게 그 공간에 물들어버리고 젖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집과 사람에 대한 이 관계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모든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때문인 겁니다. 이런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결국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처럼 풍수를 통해서 공간을 컨설팅을 하는 사람도 그 나쁜 공간에 젖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살얼음을 걷는 마음으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공간에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주변을 잘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 지저분한 것이 이렇게 내가 익숙해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체감을 하게 된다면은 분명 여러분들의 공간의 질 자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집안에서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고사를 하나 들려드리자면은 여시춘추 용론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머리를 떼내요. 그 머리에다 갓을 씌우고 남은 몸뚱아리에는 옷을 입히고 장식을 한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즉,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런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예쁜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본질적으로 이미 사람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갓도 씌우고 옷을 입힌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고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진짜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 대부분의 삶, 우리 스스로의 삶만 돌아본다고 해도 일상 속에서 이렇게 의미 없는 행동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오로지 순간적인 그 욕망과 집착에만 이끌리기 때문에 여러 낭비적인 삶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풍수 컨설팅 일선에서 정말 많은 분들, 많은 의뢰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의뢰인들마다 참 다 선호하는 부분들이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안방 침대 머리 방향에 유독 신경을 쓰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소파에 정말 집착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집안에 이 수맥에 대한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자 그게 선호에 대한 차이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에만 꽂히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다 컨설팅을 해드리진 않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인 상담을 하다가 만약 가족들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은 저희는 일단 합의부터 하고 오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게 왜냐면은요. 아무리 컨설팅을 통해서 좋은 공간을 찾거나 지금 있는 집을 좋은 쪽으로 바꾼다라고 해도 그 과정에서 가족들 간의 합의가 되지 않고 가족들이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 정말 좋은 것들, 우리가 풍수가 정말 좋다라고 하겠지만은 일단은 그 공간 안에서 가족들과는 화합도 중요한 거겠죠. 화합도 되고 공간도 좋으면은 너무너무 좋지만은 현재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내 고집만 앞세워서 가족을 이끌다 보면은 더 큰 트러블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가족들끼리 먼저 합의부터 하고 연락을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여러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행동들,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작은 거 하나만 너무너무 꽂히다 보면은 진짜 더 크게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집안을 정말로 풍수적으로 좋게 잘 꾸미고 싶고자 한다면은 일단 집안의 빛하고 공기를 최대한 많이 순환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공간을 양택이라고 하죠. 이 양택, 달리 변양자를 쓰겠습니까? 그 집안에 많은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많은 그런 깨끗한 공기를 순환시키고 집안에 묵혀진 기운이 없이 계속해서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서 이 공간을 관리해 나가는 것, 여기에 바로 그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빛이 많이 드는 걸 얘기하다 보면은 저절로 남양집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게 될 텐데, 물론 빛이 많이 든다라는 측면에서 남양집이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향의 집이 다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설령 북향집이라고 할지라도 잘 터에 맞게끔 지어진 집이라면은 잘못 지어진 남양집보다 100배, 1000배 더 낫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시때때로 항상 집안에 그 시류에 맞는 기운들을 잘 불러들일 수 있는,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설령 여러분들 남양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자주자주 창문 열어주시고 순환시켜주시고 환기하는 것, 거기서부터 좋은 운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 여러 지금 상황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집안에서의 동선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집안에서의 동선을 어떻게 바꾸지? 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의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로 머무는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설령 거실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딱 소파에 있는 그 특정한 자리에만 늘 여러분들 거기 앉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리를 바꿔본다라든지 아니면은 한 번쯤은 거실 바닥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안을 좀 돌아본다라든지 한 번쯤은 자주 앉는 공간을 살짝 바꿔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해보다 보면은 우리 집안이 뭔가 새로워 보이게 되고 동선이 바뀌면서 생각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집안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동선을 바꿔드리고 운의 흐름을 바꿔드리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그렇게 변화를 시켜보는 것들 상당히 의미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한 집에 머물러 있었고 조금 어떤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주로 머무는 그 공간, 집안에서라도 살짝이라도 한 번씩 바꿔보게 되면은 여러 새롭고 신선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참 우리가 늘 같은 집에 살지만은 너무너무 참 중요하고 항상 새롭죠. 이 새로운 것이 새로운 것인 줄 알고 이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인 줄 안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지혜롭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 분들일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 그런 분들만 저와 함께 이렇게 인연이 되고 있을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돈복 넘치고 재물은 넘치고 그뿐만 아니라 항상 건강하고 풍족하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